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유니티에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에스크는 유니티용 async away 통합 패키지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C샵의 task async away를 유니티에 맞게 더 최적화하고 유니티에서 사용하기 편하도록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한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니티에스크가 왜 필요할까요? 일단 코르틴의 단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서버로부터 받은 값을 enumerator 펑션에서 리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매우 불편한 부분이죠. 자, 두 번째로 스타트 코르틴을 사용할 때 GC의 할당이 매우 높고요. 특히 웰드 리턴 new를 했을 때 new로 인한 할당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매우 큰 단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니티에스크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스트럭트 기반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제로 올로케이션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서버로부터 받은 값을 리턴할 수 있고요. 유니티에스크 웰드, 유니티에스크 딜레이, 유니티에스크 딜레이 프레임처럼 기존의 코르틴처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메모리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태스크 트래커 창을 지원한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을 더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구글에다가 유니티에스크를 검색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GitHub 링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릴리즈에 이렇게 버전이 있고요. 해당 그 버전을 클릭하시면은 유니티 패키지 파일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git upm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니티 패키지 매니저라고 해서 이 git 링크를 넣어가지고 인스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여기는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구글에서 유니테스크를 검색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로 이동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유니티에스크 GitHub 링크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릴리즈 쪽에 지금 현재는 버전이 2.3.3 버전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을 클릭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유니티에스크 2.3.3 버전 유니티 패키지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내려받아서 유니티에 설치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엔 또 다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뒤로 가기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으로 살짝 내려보시면 이쪽에 게스트살트 쪽에서 좀 더 밑으로 내려가네요. 네. 맨 밑에서 한 네 번째쯤에 유니티 패키지 매니저 패키지라고 해서 이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안내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링크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컨트롤 C 하고요. 자, 유니티를 오픈하도록 할게요. 자, 유니티로 이동해서 유니티 상단에 윈도우, 패키지 매니저,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 있는 Add Package from Kit URL을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URL 주소를 넣어주고 add를 해서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완료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사용 방법은 이렇게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자, 기존에 코르틴을 사용하던 방법을 유니티에스크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코르틴을 사용했을 때 n초가 지났을 때 뭔가가 트리거 된 거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코드 에디터가 켜졌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자, 먼저 이런 스타일로 알려드릴 거예요. 코르틴 스타일로 먼저 작성한 다음에 이거를 유니티에스크 다른 말로는 async await 방식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코르틴 스타일로 n초가 지났을 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자, 해볼게요. 자, private를 작성할게요. private I enumerator를 작성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함수 이름은 wait 1second라고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wait 1second라고 함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초를 기다리는 내용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1초를 기다리는 코드를 작성했고, 이 1초가 지나면은 debug.log를 통해서 로그를 작성하는 내용을 추가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1초가 지나면은 1초가 지났다 라는 메시지가 뜨도록 내용을 작성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거를 유니티어스크 방식 또는 async await 방식으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private 여기에서부터 조금씩 달라져요. 자, async를 작성하고요. 그런 다음에 자, 유니티어스크 void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 void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서버에서 뭔가 텍스처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텍스처를 리턴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로그만 찍을 거기 때문에 따로 반환할 것이 없죠. 그래서 유니티스크 void를 통해서 리턴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함수 이름은 wait 1second async라는 이름으로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async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내부를 이제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await을 이제 작성하면은 이 구문은 이제 기다리겠다라는 뜻을 가졌고요. 자, 코로틴에서는 y per second라는 코드를 작성하면은 이것이 이제 몇 초 동안 이제 기다리겠다라는 뜻을 가져왔는데, 유니티스크에서는 이 딜레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기다림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기다린 것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이거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타임 스판을 사용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안에서 from days, hours, millisecond, minute, second 또는 tick 이렇게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임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저는 from second를 사용할게요. 자, 저는 from second에다가 1초라는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위쪽과 동일하게 로그를 찍어서 1초가 지났다는 내용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해야겠죠. 자, 스타트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먼저 코르틴을 실행한 방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기존에는 스타트 코르틴을 사용하고요. 그 안에 실행시키고 싶은 루틴을 이렇게 작성하면은 해당 그 코르틴이 실행되게 되죠. 자, 이번에는 유니티스크로 만들어진 이 asynC를 실행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유니티스크 방식은 매우 간단한데요. 실행하고 싶은 asynC를 이렇게 함수를 작성하고, 여기 보시면은 유니티스크 void로 되어 있기 때문에 forget을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 forget은 유니티스크 API 문서에 void를 사용하면은 여기 뒤에다가 forget을 붙여라 라고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코르틴을 지우고 유니티스크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오브젝트에 작성하신 스크립트를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시고요. 그대로 실행합니다. 자, 보시면은 1초가 지났을 때 이렇게 1초가 지났다 라는 로그가 표기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임 스케일을 무시하는 내용을 표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이제 캐릭터를 정지한 상태, 즉 또는 타임 스케일을 0으로 만들었을 때 특정 코르틴은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또는 이제 특정 비동기는 그냥 진행됐으면 좋겠다. 라고 이거를 표현하고 싶을 때 이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코르틴 스타일입니다. 자, y per seconds 뒤에다가 여기에 리얼타임을 붙여주시면은 이거는 이제
타임 스케일이 0이 되어도 동작하는 내용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에이싱크 스타일 부드로 할게요.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딜레이 함수 두 번째 인자에다가 딜레이 타입이라는 것을 기입할 수 있는데요. 자, 딜레이 타입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unscale 델타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추가해 주시면은 이것이 이제 타임 스케일이 0이 되어도 동작하는 그런 에이싱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스타트 함수에다가 제가 타임 스케일을 0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타임 스케일을 0으로 만들었고요. 그랬을 때 이 에이싱크가 동일하게 1초가 지났을 때 로그를 작성하는지 보도할게요. 자, 보시면은 1초가 지났을 때 이렇게 1초가 지났다라는 로그가 표기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작성할 코르티는 특정 조건이 되었을 때 실행되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르틴 스타일부터 작성하도록 할게요. 먼저 코르틴의 함수 이름은 white3count입니다. 자, 그리고 asynch도 이참에 같이 작성할게요. 자, asynch는 y3count async입니다.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변수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count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코르틴에서 이렇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완료했는데요. while until을 사용하면은 그 안에 조건이 count는 3이다 라고 지금 작성이 되는데요. 즉, 지금 9번째 라인에 있는 이 count 변수가 3이 되어야 밑에 있는 로그가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지금 이제 코드를 작성했고요. 이거를 async 방식으로 한번 표기해 볼게요. 이렇게 async 방식으로도 작성을 완료했는데요. 내용은 비슷하죠. unitask while until을 사용해서 그 안에 count가 3이 되면은 그 밑에 있는 count는 3이다 라는 로그가 작성되는 그런 간단한 코드이고요. 자, 이거를 한번 스타트 함수를 통해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여기 있는 이 private를 public으로 바꿔서 좀 더 테스트하기 용이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타트 함수에다가 이 내용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스타트 함수에다가 y3count async 동일하게 void로 이제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forget을 붙여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유니티로 이동해서 count가 3이 되면은 로그가 발생한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콘솔에 아무것도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지금부터 제가 이거를 카운트를 하나씩 늘려볼게요. 자, 먼저 1입니다. 자, 1일 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자, 이번엔 2를 넣습니다. 자, 2를 넣었을 때도 아무 이상 없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3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을 넣었더니 카운트가 3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출력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웹에 있는 이미지 URL 주소를 가져와서 이거를 텍스처 파일 또는 스프라이트로 바꾸는 그런 활동을 해볼 건데요. 자, 어떻게 코드를 작성하는지 먼저 코르틴 스타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떤 이미지를 가져올 건지 선정부터 하겠습니다. 자, 저는 구글에다가 사과를 영어로 작성해서 사과 이미지 하나를 이제 이미지 주소를 가져오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도 이미지 아무거나 일단 찾으신 다음에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에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미지 주소 복사라고 있죠. 이거를 복사합니다. 먼저 일단은 주의해야 될 점이 주소로 보았을 때 맨 뒤가 JPG 또는 PNG 네, 이런 키워드로 이미지 확정제로 끝나는 것을 준비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딩 에디터로 이동할게요. 코드를 본격적으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애플 이미지 패스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UI 요소 중에 raw 이미지를 통해서 불러온 텍스처를 UI 단에다가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퍼블릭으로 처리한 raw 이미지 자료형 프로필 이미지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르틴 방식으로 웹에서 텍스처 받아오기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르틴 함수 이름을 지정하도록 할 건데요. 저는 white get web text라고 이름을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함수 이름을 지정했고요. 저는 이제 이 코르틴에다가 기능을 하나 더 부여할 거예요. 어떤 기능이냐면 이제 웹으로부터 텍스처를 받아오면은 어떤 텍스처를 가져왔는지 이거를 리턴하는 그런 내용을 작성할게요. 근데 조금 이제 재밌는 일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코르티는 자료형이 텍스처 2D가 아니라 이넘레이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텍스처를 리턴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텍스처 2D를 뉴로해서 만들었을 때 반환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르팅에서는 이걸 반환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이벤트 같은 개념, 액션이란 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달아줘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자에다가 유니티 액션을 추가도 할게요. 자, 인자에다가 유니티 액션, 제네릭은 텍스처 2D로 처리하고, 변수 이름은 액션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텍스처를 이 액션에다가 담아서 보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웹으로부터 텍스처를 받아오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니티 웹 리퀘스트를 통해서 리퀘스트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유니티 웹 리퀘스트 텍스처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 get 텍스처를 사용해서 내가 어떤 이미지의 주소를 가져올 것인지를 이렇게 표기를 하면요. 이거를 이제 그 밑에 웰드 리턴을 통해서 send 웹 리퀘스트를 이렇게 작성하면요. 이제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를 기다리게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구문이 지나가면은 이제 이제 확률이 2개가 되거든요. 어떤 거냐면 가져온 것을 성공하거나 또는 가져온 것을 실패하거나. 네, 이거를 한번 처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리퀘스트 결과 값을 받아오는데 is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처리해 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결과가 이제 먼저 커넥션 에러, 연결이 이제 에러가 났는가 또는 이제 프로토콜 에러, 이제 프로토콜에 문제가 났는가 이 둘 중에 하나의 에러가 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에러에 대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에러가 나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이제 성공에 대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debug.log 에러를 통해서 유니티 콘솔에다가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할 거고요. 자, 이번에는 성공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리퀘스트 다운로드 핸들러라는 내용을 작성하고요. 이거를 다운로드 핸들러 텍스처로 자료형을 형변환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텍스처를 이제 접근해서 이거를 텍스처 변수에다가 넣어 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받아온 텍스처를 이제 리턴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액션 인보크를 먼저 실행하고 거기에다가 텍스처를 인자로 넣어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스타트 함수에다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함수에다가 스타트 코르틴 함수를 작성했고 루틴은 white get web texture라는 함수를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유니티 액션으로 유니티 텍스처를 이제 인자로 받도록 해줬고요.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프로필 이미지
즉 raw 이미지로 만들어진 변수의 텍스처에 접근해서 이 텍스처의 값을 받아온 사과 이미지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유니티에서 헤라리키에 raw 이미지를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게임 오젝트에 지금 프로필 이미지 있죠? 여기에 raw 이미지까지 다 이제 바인딩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있던 웹브라우저 속에 있던 서가를 이렇게 raw 이미지에 가져온 것을 성공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거는 코러틴 스타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유니티에스크, 즉 async await로 하면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엔 유니티에스크 방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sync 구문 작성하고 이번에는 이제 텍스처를 반환할 거기 때문에 유니티에스크 void가 아니라 이렇게 제네릭 표현을 하신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텍스처 2D를 작성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함수 이름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이름은 yGetWebTextureAsync 라는 함수 이름을 작성했고요.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코르틴에서 작성한 내용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데요. 지금 보시면은 UETSK에서는 await을 작성해서 request send web request를 작성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유니티스크에서는 매우 간단해요. 이 await이라는 기다려라 라는 명령어로 간단하게 끝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다가 동일하게 성공에 대한 여부 또는 실패에 대한 여부를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유니티스크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작성해서 실패에 대한 처리 또는 성공에 대한 처리를 이제 하면 되겠죠. 실패 처리에서는 동일하게 간단하게 로그만 찍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 처리를 완료했고 이번에는 성공에 대한 처리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성공에 대한 처리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코르틴과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릅니다. 자, 먼저 태스크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리턴을 통해서 여기 이제 웹에서 가져온 텍스처를 리턴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행동을 다 실패하면은 그냥 리턴 널 해가지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유닛 태스크 방식으로 웹에서 텍스처를 받아오는 이런 이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또 다른 이제 태스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웹에서 가져온 태스크를 실행하는 태스크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유닛 태스크 void로 get image async라는 함수 이름을 작성했고요. 여기에서는 위에 작성한 웹에서 이제 텍스트를 받아온 거를 실행하는 태스크를 이제 작성할 겁니다. 자, 보시면은 await을 통해서 yGetWebTextureAsync를 이제 작성하여 이미지를 받아온 거를 await을 통해서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받아온 것은 왼쪽에 보시면은 텍스처 2D로 텍스처 변수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받아온 텍스처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밑에 34번째 줄에서 프로필 이미지 텍스처에다가 해당 그 사과 이미지를 이제 바인딩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여기는 get 이미지 async를 실행하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스타트에다가 작성할게요. 자, 이렇게 스타트 함수에다가 get image async forget을 작성해서 내용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유니티에서 이제 코르틴과 동일하게 동작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코르틴 때와 동일하게 사과 이미지를 잘 받아오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코르틴을 실행하다가 중간에 종료하기 또는 일시정지하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코르틴 스타일입니다.
자, 먼저 iEnumerator 자료형으로 y3second라는 3초를 기다리는 코르틴 함수를 만들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new y per second에다가 3을 기입해서 3초가 지나면은 로그가 발생하도록 코드를 작성 완료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코르틴을 실행하고 멈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타트 코르틴을 작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타트 코르틴을 통해서 루틴은 y3 세컨드를 실행하도록 처리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코르틴을 멈추게 할까요? 자, 먼저 멈추도록 하는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자, 일단은 의도는 이겁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코르틴이 멈추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코르틴을 멈추게 하는 코드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stop coroutine, 네, 코르틴을 멈추게 하는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코르틴을 멈추게 하려면 실행하려고 하는 코르틴을 먼저 캐싱을 해야 됩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갈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작성해 볼게요. 자, 먼저 코르틴 자료형으로 코르틴 변수 하나 만들고요. 자, 스타트 코르틴을 이제 실행하면은 리턴 값으로 코르틴을 받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캐싱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이제 스탑 코르틴 인자에다가 넣어주면은 지금 실행되고 있는 코르틴을 멈추게 되는 이제 코드를 작성 완료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유니티로 이동하고요.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3초가 지나면은 이렇게 로그가 뜨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코르틴을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코르틴을 멈추도록 제가 스페이스바를 딸깍 눌렀어요. 그랬더니 로그가 지금 3초가 지나도 계속 안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코르틴이 멈춘 거죠. 자, 이번에는 유니태스크 방식으로 지금 실행되고 있는 태스크를 한번 종료시켜 볼게요. 자, 이제 유니태스크는 종료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cancellation token source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this get cancellation token on destroy 이거를 사용해서 오브젝트가 삭제되면은 자동으로 태스크가 종료되게끔 처리하도록 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cancellation token source 변수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cancellation token source 자료형으로 되어 있는 source라는 변수 하나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unitask void로 task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니태스크를 종료시켜 보도록 할 건데, 보시면 await을 작성해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그 기다림은 유니태스크 이 API 안에서 무언가 함수들을 제공하잖아요. 그 함수들은 내부에 보시면은 여기에 cancellation token이라는 거를 기입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할 거예요. 자, cancellation token 이거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소스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소스에 토큰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로그를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 소스가 예를 들어서 캔슬이 났다, 취소가 됐다 라고 하면은 이 딜레이는 멈추게 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소스를 이제 취소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태스크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트에다가 y3 세컨드를 이제 forget을 작성해서 이 태스크를 실행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3초가 지나기 전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 소스를 취소를 시킨다면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딜레이 요거가 취소가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유니티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3초가 지났다라는 내용이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초가 지나기 전에 스페이스바를 눌러볼게요. 자, 지금 현재 3초가 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 로그가 안 뜨는 모습을 보아하니 캔슬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캔슬을 통해서 이 태스크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는 이 캔슬을 사용해서 태스크를 종료한다는 점은 이제 이해는 했는데 여기는 이 소스를 이제 내부를 보면은 자동으로 메모리가 해제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즉 이거는 저희가 디스포즈를 직접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on destroy를 이제 작성해서 이제 오브젝트가 삭제되면은 이제 태스크가 취소되고 또 디스포즈 되도록 처리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오브젝트가 삭제되면은 이제 태스크를 취소하고 그리고 디스포즈 하도록 처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on disable를 이제 만들어서 오브젝트가 비활성화되면은 태스크가 이제 취소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enable을 작성해서 소스가 널이 아니면은 디스포즈 하도록 처리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new를 처리해서 새로운 캔슬레이션 토큰 소스를 이제 대입하도록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유니티 태스크에서는 이 태스크를 취소하는 개념이 무엇보다도 좀 더 디테일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이 점은 매우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캔슬레이션 토큰을 이렇게 계속 작성하는 거는 매우 매우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유니티 태스크는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이 처리를 손쉽게 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캔슬레이션 토큰을 작성하던 곳에다가 이렇게 또 작성을 해봅니다. 자, 먼저 캔슬레이션 토큰을 작성하고요. 자, 여기 맨 뒤에다가 this get cancellation token on destroy 라고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작성하면은 오브젝트가 삭제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이제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매우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대신에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키워드가 on destroy예요. 즉 삭제되었을 때만 이 태스크가 종료되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비활성화됐을 때는 정상적으로 계속 처리가 되어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 유니티 태스크에서 제공하는 태스크 트래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코르틴에서 없던 개념이라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그만큼 이것이 여러분들께 좀 더 편하게 뭔가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좋아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먼저 유니티 태스크로 태스크 하나를 실행시키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간단하게 3초가 지나면은 로그가 뜨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거를 실행시키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간단하게 3초가 지나면은 3초가 지났다 라는 로그가 뜨도록 태스크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유닛 태스크 트래커로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니티로 이동합니다. 자, 유니티로 이동해서 상단에 윈도우를 보시면 여기에 여기에 유니티 태스크 트래커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운 창이 하나 뜨면서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실행해서 태스크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3초 동안 실행되는 wait 3second가 실행되고 있고 3초가 지나니까 사라지는 모습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즉, 여기는 이 task tracker라는 거는 지금 현재 씬에서 태스크가 실행되고 있으면 이거를 트래킹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메모리가 누수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 다 트윈과 호환이 된다는 점을 이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어필하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트윈은 일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어떤 오브젝트를 이동하거나 회전하거나 크기 또는 색상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이제 넣어가지고 트윈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게임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죠. 자, 한번 이제 다트윈을 먼저 설치하고 나서 간단한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다트윈을 무료로 설치까지 완료한 상태고요. 이거를 유니티스크와 호환하기 위해서는 그냥 해서는 안 되고 define라는 거를 하나 추가해 줘야 됩니다. 자, 요거는 유니티스크 도큐먼트에서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유니티스크 GitHub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동하고 나서 컨트롤 F를 누르고요. 여기에서 이 내용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유니테스크 다트윈 서포터 요거를 그냥 컨트롤 F 눌러서 여기에다가 작성하시면 찾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내용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다트윈을 이제 서포터한데 대신에 필요한 게 있대요. 어떤 내용이 필요하냐면은 여기 define으로 뭔가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유니테스크 다트윈 서포터라는 내용을 유니티에다가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컨트롤 C 해주세요. 자, 해주시고 나서 유니티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유니티로 이동하고 나서 유니티 상단에 에딧 누르고요. 여기서 프로젝트 세팅스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에 카테고리 보시면은 플레이어라고 있어요. 플레이어 클릭해 주시고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자, 여기 원하시는 플랫폼의 Other Settings 쪽 볼게요. Other Settings에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자, 여기에다가 이제 스크립트 define 심볼이라고 해서 여기에 define을 이제 넣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주시고 방금 복사한 내용, 이 내용을 넣어주시고요. 어플라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완료됐고,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다트윈을 상호작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코딩 에디터로 이동해서 한번 이렇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태스크를 하나 이제 만들었고요. 보시면은 자, 일단은 코드 리뷰를 해보자면 여기 await 뭔가를 기다린대요. 어떤 내용 기다리냐면 자, transform to move 이거를 이제 작성해서 다트윈 API를 하나 썼죠. 자, 여기 보시면은 end value로 해서 보시면은 x는 0의 위치, y는 3의 위치, z는 3. 왜 여기는 3이죠? 자, 0으로 만들게요. 자, 그래서 즉 y만 3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내용을 지금 작성했고요. 자, 보면 듀레이션은 3입니다. 그러니까 3초 안에 이 내용이 처리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3초로 이동이 완료되면은 이렇게 이동 완료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표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이제 와인 무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에다가 와인 무브를 폴겟 해가지고 처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유니티로 이동해서 한번 어떻게 표현된지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지금 y가 3인 위치로 이동 완료했고요. 이동 완료했더니 이렇게 로그가 뜨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즉 유니태스크는 다트윈과도 호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내용은 제가 작성한 유니태스크 문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 유튜브 설명란에 제가 이 파워포인트의 주소를 이제 추가적으로 해 놓을 테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또 주변 개발자에게 추천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